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즈 주말판 탐사 보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파격적으로 지면을 할애하면서 완벽한 손톱을 위해 죽어가는 근로자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한인 네일업계는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 완벽한 손톱을 위해 죽어가는 근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네일업계 탐사보도 두 번째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네일업계 종사자들이 겪는 건강상의 유해성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특히 각종 유해성 물질 흡입과 장기간 노출 등으로 유산과 호흡기 질환, 피부병에 걸린 종업원들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피해 사례 중에는 유산을 3차례씩이나 겪은 여성의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이후 뉴욕타임스 해당 사이트에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규제를 비난하는 내용에 일부는 네일업소 이용을 자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업계는 당혹감을 보이며 한인업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네일협회 회장은 한인업주들의 80%가량이 자신이 직접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며 자신의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수년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2015년 어머니날을 맞아 제14회 효행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효녀상, 효부상, 장안, 어머니상 등 총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제14회 효행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제임스 로튼도 팰리세이즈 팍 시장과 수상자 가족들 포함 총 2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저지 해병대 전후의 기수단의 입장으로 시작된 행사는 한국 전통무용 등의 공연을 선보이며 시상식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강태복 회장은 올해 수상자들은 우리 커뮤니티의 모범이라고 강조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 모범이 됨으로써 이 사회에 밝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곧바로 이어진 시상식에선 수상자들을 한 명씩 호명하며 23년간 시부모를 모신 배원희 씨, 6.25 때 남편을 잃고 홀로 이남 1년을 키우며 장학금 1만 달러를 기부한 오한순 씨 등 총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Giving me this highest honor. I appreciate it and we love the Korean community. Thank you. 감사합니다. Living with her, she taught me a lot. She taught me to be just gracious and forgiving and full of love. 사랑. I love you, mother. 한편 상록회는 시상식 이후 각 수상자들에게 주옥근 상록회 운영위원장의 그림을 부상으로 전달했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공립학교 한식 급식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미 다양한 급식 메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더 큰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공립학교에 급식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을 위한 전통 음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법안이 발효되면 각 학교에 많은 비용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미 개별 학교에서는 다양한 급식 메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급식 다양화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크다면 이미 해당 학군에서 반영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팰리세이즈 팍 학군에서는 현재 한식 급식 공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오는 6월 초쯤 펠팍 린드버그 초교회에서 시범 한식 급식을 제공하고 가을 학기부터는 정규 급식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크리스정 펠팍시 의원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와 급식업체 펌토니안 등이 협의 중이라며 펠팍에서 한식 급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더 많은 학군에도 한식 급식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사상 최대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 내야 할 세금, 또 세금 신고를 잘못해 받게 될 벌금 등으로 부담을 갖느니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1일까지인 올 1분기 동안 1,335명의 외국 거주 미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4명에서 18% 증가한 것으로 분기별 기록상 사상 최대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1,062명과 비교해도 25.7%가 늘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 한 해 동안에는 5,340명이 시민권을 포기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415명에서 5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세청은 시민권 포기자 명단만을 공개하고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해외 금융 자산 신고제와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발효 등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 강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연고가 적고 외국에 상당히 오랫동안 체류한 사람들의 경우 시민권을 유지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시민권 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체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3년 노동 허가를 승인받은 2천여 명의 사람들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법무부는 3년 노동 허가를 준 추방유예가 실수임을 밝히고 시정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 중단 판결 이후에도 실수로 2,000건의 불체 청년 추방유예 갱신 신청에 3년짜리 노동 허가를 승인하고 이를 지난 7일 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정부가 이와 같은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3년 기한으로 승인된 추방유예 갱신 신청을 2년 기한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희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감사국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추방유예 시행 중단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소송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의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예상외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이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우선 건강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소속 의사들의 디렉토리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업데이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방침을 따르지 않는 건강보험사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개선안은 환자가 본인 부담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플랜별 본인 부담 비용 계산기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해 본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연간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또 본인 부담금, 정부 보조금 등을 고려해 각 플랜이 실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이 계산 툴을 연방정부 건보거래소 웹사이트와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지역의 도로의 주차장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퀸즈 주민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대 커먼센터의 2014년 뉴욕시 주택 지역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주민들의 평균 통근 시간이 가장 긴 지역은 퀸즈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자메이카 주민은 출근하는데 평균 47.6분이 소요돼 뉴욕시에서 통근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 뒤로는 역시 퀸즈의 라커웨이 주민이 평균 46.9분으로 2위를 차지했고 퀸즈 빌리지가 46.1분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퀸즈에 이어 브루클린의 브라운스빌과 플랫 랜드가 각각 46분, 45.8분으로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메이카 등에는 맨해튼으로 향하는 지하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근 시간이 긴 것은 최근 많은 일자리가 맨해튼이 아닌 퀸즈나 브루클린에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반대로 통근 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대부분 맨해튼에 집중됐습니다. 그리니치 빌리지와 월스트리트 금융가 일대에 사는 주민들은 평균 24.5분이 소요됐고 맨해튼 첼시와 힐스타운, 미드타운은 평균 25.1분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 경제의 훈풍이 지속되는 것일까요? 올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행자 수가 10년 내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3,700만 명 이상이 50마일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는 5월 21일에서 25일까지입니다. 협회가 예상한 올해 여행자 수는 3,720만 명으로 지난 2005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4.7% 증가했습니다. 자동차협회는 노동시장의 활성화와 가솔린 가격의 인하가 이번 여행자 수 증가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2달러 66센트로 1년 전 3달러 66센트보다 1달러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한인타운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생한 산모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했습니다. 산모들은 아기 출산 후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다며 뭉클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박시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한인타운 인근의 한 병원. 5월 6일에 처음으로 엄마가 된 박미선 씨는 어버이날을 맞아 병원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을 받습니다. 산모님 어머니 되신 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된 지 이틀이 지난 박미선 씨는 처음으로 받아보는 카네이션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이제 잘 자라서 아기가 카네이션 줬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좀 얼떨떨해요. 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 병원에서는 매해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산모들에게 전달합니다. 모두 25명의 산모들에게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의 한인 산모가 어버이날을 맞아 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병원에서 카네이션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이 밖에도 마더스데이와 어버이날을 맞아 타운 곳곳에서는 어버이들을 위한 프로모션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내일은 한인타운의 광양불고기에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또 마더스데이인 일요일은 지능각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자장면을 서비스합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짝퉁의 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 최근 런던의 한 미술관에서는 중국산 짝퉁 명화를 찾기 위한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더리치 미술관. 벽에 걸린 작품을 관람객들이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 미술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중국산 짝퉁 명화 찾기 행사를 진행했는데 정답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People have come to Dulwich specifically to try and identify what they thought was the Chinese replica. We had iPads so that they could put in their vote. 루벤스와 렘브란트 등 거장들이 그린 270점의 명화 가운데 중국산 가짜 그림은 단 한 점. 관람객들은 물론 미술 전공 대학생과 미술 전문가들도 초대돼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초 미술관이 발표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8세기 거장 프라고나르가 그린 소녀의 초상화가 중국산 위작이었는데 3천여 명 가운데 불과 10%인 300명만 정답을 맞춘 겁니다. When you look at the replica, you can see how, yes, he's tried to do it, but they're blotches. They don't really make that much sense. 우리 돈 13만 원 정도에 구입한 싸구려 그림이 천문학적 액수로 팔리는 거장의 작품에 승리한 셈입니다. 이렇게 관람객들의 눈을 감쪽같이 속이는 그림들은 중국 곳곳의 대규모 제작소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중산층이 늘면서 유명 작가의 작품에 대한 수요도 따라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중국산 짝퉁 그림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한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작품을 똑같이 베낀 그림이 판매되는 것을 발견한 미국 화가 호버트 씨. 우리 돈 50만 원 안팎에 팔리는 진품에 비해 가짜 그림의 가격은 불과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No artist wants to find that someone has taken their stuff and is passing it off as their own. 사망한 지 50년 이상 된 화가의 그림만 베껴 팔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중국. 하지만 실제로는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예술가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브론스윅 경찰은 어제 새벽 스카이라인 타워 아파트 건물 9층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칼에 찔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에서 23살 크리스틴 허 씨가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브리지포트에 거주하는 16세 남자 청소년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운전 중 총기를 발사한 20대 한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는 에드워드 김 씨는 지난 1일 요크 로드와 테니슨 드라이브 교차로에서 운전 중 다른 차량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7일 김 씨를 부주의 운전과 위협,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뉴저지주 최초의 한인 경위가 탄생했습니다. 포트리 경찰국의 스티브 노 경사는 지난 8일 키스 밴들 포트리 경찰서장으로부터 진급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위는 지역경찰서에서 부서장을 맡게 되는 간부로 뉴저지주의 한인 지역 경찰 가운데는 최고위직입니다. 한편 선서식은 오는 14일 오후 7시 포트리 타운홀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난 9일 변압기 이상으로 원자로 1기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엔터지는 이날 변압기 이상으로 원자로 3호기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원전 상태는 안정돼 있었으며 안전상의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와 관련해 인명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변압기가 폭발했다는 등의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간간히 흐리고 무덥겠으며 지역에 따라 바람이 불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바람이 불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고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겠으며 쾌청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